초보 투자자분들이 다들 궁금해하는 애매한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종목 개수는 몇 개나 들고 있어야 될까요? 집중 투자가 좋을까요? 분산 투자가 좋을까요?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개의 종목을 보유해야 되는지는 사실 궁금하실 필요가 없어요. 종목 개수가 5개여야 되는지 8개여야 되는지 20개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건 전교 1등 필통에 볼펜이 몇 개 들어있는지 궁금한 거랑 똑같아요. 1개 갖고 있는 1등도 있고 5개 갖고 있는 1등도 있을 거예요. 투자의 세계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딱 떨어지는 공식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입시 공부를 겪으면서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투자뿐 아니라 인생을 결정하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대부분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최고의 길, 최적의 길을 하나를 찾고 딱 떨어지는 답을 구하는 거, 공식을 찾아서 그 공식에 의존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숫자가 있으면 더 좋겠죠. 나는 초보고 너무 감이 없으니까 누가 대충이라도 몇 개 종목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알머리의 뇌피셜 수준에서 애매한 부분들 위주로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미래 완료형 자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많은 투자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이슈부터 얘기해 볼게요. 집중 투자냐 분산 투자냐. 누군가에겐 집중이 맞고 누군가에겐 분산이 맞아요. 이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고 수익을 많이 낸 고수분들도 성향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투엔즈 투자자문의 박성진 부사장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팟캐스트 신과 함께에서 유명해지신 정채진님 같은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성공 경험이 쌓이면 집중 투자도 해볼만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건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몇 개 종목을 보유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우리는 종목을 파악하는 것보다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특정 종목 개수를 갖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많이 분산해 놓으면 안전성이 높아져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개별 종목을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소수 종목을 집중 투자를 했을 때 종목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 계좌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그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내 성격과 내 수준과 내 성향을 잘 파악해서 나에게 맞는 적정 종목수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투자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제 집중과 분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보유 종목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유 종목들 간의 성향이 보완성을 가지도록 영리하게 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6개 종목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삼보판지, 한국제지,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종목은 6개인데 제지 관련주 4개랑 반도체주 2개를 갖고 있다. 사실상 종목 2개를 들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비슷한 업종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내가 분산 투자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관심 있는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전부 다 샀다. 사실은 그건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한다고 치자고요. 나는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마파두부 덮밥도 먹고 싶고 잡채밥도 먹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점심 한 끼에 다 시켜서 다 먹나요? 뭐 물론 다 먹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 제외하고 결국에는 아쉬워도 메뉴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업종이 있는데 이 업종에 속해 있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뭘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다. 틀려도 좋으니까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 분석 수준에서 도저히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 경우에는 그냥 해당 업종의 시총 1등 종목, 쉽게 말해서 대장주를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재미난 주제, 집중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 그 특정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분명한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위성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집중 투자를 하는데 당위성이 생기려면 수익률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내 아이디어가 맞다는 확신이 클 때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관련해서 모니시 파브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도계 미국인 투자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단도 투자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도 투자의 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짧은 칼, 그게 아니라 무슨 인도 말인데, 중요 개념은 그거예요. 잘 되면 크게 벌고 잘 되지 않아도 많이 잃지 않는 것, 그게 단도 투자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방은 막혀 있는데 상방은 크게 열려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상방이 크게 열렸다는 것은 무조건 수백 프로씩 오른다, 그런 게 아니라 좋아지는 건 확실한데 어디까지 좋아질지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30% 날지 100% 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방은 단단히 막혀 있어서 이 종목으로 내가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려갈 위험도 큰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운에 맡기는 영역이란 것을 냉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은 집중 투자랑 좀 달라요. 보통 집중 투자라고 하면 한 종목만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60대 투자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선배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한 종목에 내 투자금이 다 몰빵돼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편견과 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내 편견을 컨트롤하는 장치를 위해서라도 2개에서 3개 정도 종목은 보유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머리 형님, 그래도 나는 몰빵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사나이니까. 가즈아! 이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결국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꼭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해야겠다, 그 경우 반드시 가져야 되는 안전장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현금이에요. 현금 비중을 항상 같이 가져가면 이런 한 종목에 집중 투자했을 때의 위험도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어요. 한 종목의 변동성을 해칭할 수 있는 장치거든요. 우리 팟캐스트 주곡나무로 알려진 피터 K 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현금은 기회라는 종목이다. 자,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나의 성향을 파악하고 내게 맞는 종목 수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대충 아무 숫자나 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초보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뇌피셜로 종목 수를 정해드릴게요. 주식 투자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적정 종목 수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8개를 넘어가면 트래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나는 초보니까 보수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20개씩 30개씩, 많게는 막 50개씩 종목을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주식 투자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인데 제일 많이 갖고 있을 때 54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십 개씩 갖고 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종목 분석의 깊이를 가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초보 때는 수익률 자체를 잘 방어하는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종목을 연구하는 그 공부의 깊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에너지가 분산이 돼요. 게다가 나중에 종목 공부에 시간을 쏟아야 될 때 분산한 종목을 수습하느라고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완전히 경험이 없는 초보일 때 너무 많은 종목으로 분산하는 것은 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개별 종목 분석을 하지 않고 퀀트 투자를 기계적으로 돌린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예요. 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투자의 생초보인데 기업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은 편입하는 종목들의 성향을 잘 분리시키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올랐을 때 유리한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유가가 내렸을 때 유리한 한국전력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런 식으로 상반된 성향의 종목들을 합쳐서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상반되는 메커니즘을 동시에 공부를 하는 거죠. 당연히 뭐 딱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어쩔 때에는 그 내가 생각하기에 상반된다고 했던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상반된 전략을 합칠 줄 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 개수는 4개 혹은 6개, 이런 식으로 상반된 성향의 종목을 합친 페어를 한 2-3개 정도 보유하는 것은 개별적인 기업을 공부하는데도 부담이 없고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개념을 익히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2-3개의 페어링을 4개에서 6개 정도 보유를 하고 10%에서 20% 사이에서 현금을 보유한다. 이 정도면은 포트폴리오 분산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게 제 경험을 비춰보고 만약에 내가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저라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보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수하고 초보적인 영상들을 꾸준히 봐주시는 굉장히 유능한 실력자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선배님들이 다 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 선배님들께서도 보유 종목의 개수에 관해서 초보자 입장에서 이 정도의 개수를 가지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 투자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